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내 외국인 250만, 5% 돌파, 자유우파 한국어 가르쳐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한국어 베트남어 교류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부산, 뭐 울산, 전주, 뭐 충청도, 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한국어 베트남어 교류, 이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18년 동안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 지금도 제가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단톡방에다가 이제 매일 한국어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250만 명이면 5%를 돌파한 겁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부족 직업군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D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족 직업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야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본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잘못하면은 사기 결혼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는 18년 동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60이신데 20대 분과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참 잘했대요. 뭐 이렇게 뭐 잠자리도 잘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인이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정 폭력을 유도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하고 배상까지 다 물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여러 번 받은 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그 자기 본국에서 애인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경우들,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그 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서류 위조가 잘 돼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비자를 받고 나서는 이혼하고 그 본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 본 남편도 또 한국 국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서 또 뭐 가족들을 또 이렇게 위조 서류를 해서 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중에는 한국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18년 전부터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 저는 이제 국어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지만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다문화 한국어 학과에서 이제 한국교원 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를 계속 또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제가 왜 자유우파가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친북 좌파 세력들이 외국인들을 포섭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나섰냐면은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인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중국인, 일본인, 뭐 몽골인, 뭐 러시아인,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이 좀 좌파 쪽에 또 많이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반중이에요. 반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베트남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 보자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18년을 가르쳤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책도 많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책도 한 6, 7권을 집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급을 했죠. 그 베트남에서 이제 책도 출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250만 명인데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전통, 그리고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면 한국인들과의 사회 통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어떤 친북, 친중에 치중해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동북공정이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의 그 조선족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한국인으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동북공정식의 역사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나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하나가 한국어 발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 발음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조선족 분이셨더라고요. 조선족.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동북공정식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들도 위험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외국인 더 늘어납니다. 이게 10%, 20%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더 많이 늘어나서 먼 훗날에는 한국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쉽게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미국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저출산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주 결혼 포기한다. 그리고 결혼해도 애는 안 낳겠다. 저도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성인까지 키워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애 낳아서 잘 키워라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자녀들한테. 왜냐하면 사실 비참합니다. 저도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미 다문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5%면 다문화 국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배척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호주라든지 캐나다처럼 사회 통합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베트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도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을. 베트남 단체라든지
여기 많이 이제 제가 교류를 했으니까. 그리고 베트남 뭐 주석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자유우파 쪽에서는 그냥 마냥 반대만 하고 있는, 근데 보면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자유우파 쪽에서는 배척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리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우파가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국어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대학교에 한국어 학당들이 있어요. 뭐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근로자로 들어오면은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 센터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쳐요. 또 한국에 결혼을 해서 왔다 그러면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또 한국어 학원이 되게 많아요. 한국어 학원. 또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또 사회통합 운영센터라고 있어요. 사회통합 운영센터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250만이에요. 그래서 친북 세력들은 이미 한국어를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자유우파 쪽에서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8년 전에 이걸 내다봤어요. 저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때 사회통합,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친북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 세력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들을 리드하지 못하면은 사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어 학과에 가가지고 또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센터를 베트남 같은 경우는 30여 개 이상을 제가 운영했어요. 예, 그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정도 제가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부족 직업군 문제, 한국의 인구 문제, 또 한국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야겠다. 지금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우파는 한국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그걸 공유해요, 외국인들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여기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저를 회장으로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한 5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이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와서 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을 계속 이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잘못해서 이 소통 문제로 갇혔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해결도 해주고 막 그랬죠. 이게 소통 문제니까 제가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